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합의 법칙에 대해 설명했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 배웠으니까 이제 곱의 법칙 배우는 겁니다. 자, 수학은 뭐다? 정의이고 약속이며 생각하는 학문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합의 법칙은 또는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쓰면 된다고 했죠? 근데 그런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건 A, B가 있을 때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일어나지 않는 건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합의 법칙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은 뭐랄까? 자, 보세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고 그 사건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면 M 곱하기 N 가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있어요. A 학생. 이 A 학생이 집에서 학교를 간 다음에 도서관에 갈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 가는데 길이 노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버스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이제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은 택시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택시.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다 걸어도 갈 수 있겠지만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도보라고 할까요? 도보. 걸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어요. 알겠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버스 아니면 지하철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을 갈 건데 몇 가지가 있어요? 택시, 자전거, 도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이 경우는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보세요. 버스로 갔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버스로 이쪽으로 갔어요. 지금 집에서 학교 갔어요. 버스로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스로 온 다음에 학교 왔죠.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는데 어때요?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죠. 몇 가지가 나오죠? 버스 선택,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버스 하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택시, 그 다음에 자전거, 그리고 도보.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죠. 자,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이 사람이 지하철 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지하철 타고 왔을 때는 몇 개 노선이 있어요? 역시 택시,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도보.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타나죠. 지울게요. 세 가지가 나타나죠. 총 경우수는 몇 가지지? 자, 이 사람이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죠. 또는 버스 또는 지하철 탈 수 있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왔을 때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 세 가지. 자, 이번에는 지하철 타고 왔어. 집에서 학교까지 지하철 타고 왔어. 몇 가지? 세 가지. 두 개 어떻게 한다? 더해주죠. 합의 법칙이야. 그게 몇 가지 나와? 6가지죠. 이해 갔습니까? 이 경우는 합의 법칙이야. 각각을 구했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러면 잘 봐봐.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이 경우에 몇 가지가 나타나?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 세 가지. 또 지하철 타고 왔어도 역시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거는 역시 세 가지 있죠. 변함이 없잖아. 이거는 길 노선은.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 갔으면 보세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수 M. 자, 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이 사건을 B야.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거. 그러면 A 사건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몇 가지야? 2가지. 그리고 그 사건 각각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A 사건 각각이면 버스 사건과 지하철 사건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버스로 왔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타나? 하나, 둘, 셋. 지하철 타고 온 이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타나죠. 그 각각이라는 건 바로 요거야. 요 사건과 요 사건,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를 N, 얘가야. 버스를 타고 왔을 때도 N가지죠? 세 가지. 지하철 타고 이 각각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세 가지죠. 맞습니까? 그럴 때 이 사건을 곱해준다. 이거 2하고 3하고 곱해서 6가지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버스로 왔을 때 세 가지 또는 지하철 타고 왔을 때도 세 가지 이렇게 각각을 구해서 6가지 구하는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 개념으로 구하는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곱해서 구하는 게 편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게 곱의 법칙이야. 다시 한번
사건 A 사건에서 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 3가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도 3가지, 이 사건 각각에 대해서 3가지 나타나잖아. 맞습니까? 동시에 일어났잖아. 요거랑 이거에 대해서 3가지, 얘에 대해서 3가지. 이 3가지는 버스나 지하철에 동시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아,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자, 이 거꾸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지금 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가 나타나는 게 버스나 지하철에 똑같이 나타나죠. 그런 게 2개가 나타나죠. 2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는 순간 아, 여기가 2가지 사건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3개가 있네. 2가지 사건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3가지가 있네.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6가지 쓸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앞에 보니까 2경우가 있구나. 2가지 써도 되고요. 할 수 있겠죠? 이게 고배 법칙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합의 법칙에서 그 합의 법칙을 쓸지 안 쓸지 힌트 주는 용어가 있다고 했죠? 얘도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면 적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가 있느냐면 이런 경우거든요. 바로 동시에, 연이어,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아, 이거 고배 법칙이구나 알아두세요. 자, 요거 보여줄게. 자, 집에서 학교를 가고 동시에 학교에서 도서관 또 갈 거예요. 이거잖아. 또 집에서 학교까지 가서 그리고 도서관까지 갈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도서관으로 갈 거예요. 다 맞았거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다리를 거쳐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고배 법칙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용어에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해봐. 알겠어요? 그러면 아,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떤 법칙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고배 법칙은 이렇게 내용은 설명이 되고 관련된 문제로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천재교과서고요. 페이지는 240쪽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영지는 인형에게 옷을 입히려고 한다. 인형에게 입힐 수 있는 옷으로는 상의 4벌, 하의 3벌이 있을 때 인형에게 상의와 하의를 각각 하나씩 입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요 밑에는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자, 옷을 입히는데 상의만 입고 하의는 안 입어. 그럼 이상하잖아. 맞죠? 하의는 입었는데 상의는 또 안 입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동시에 입혀야 되는 경우야.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상의와 하의를 각각 하나씩 입힌다고 했지? 여기 어디 동시에 입혀라 그런 말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건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앞에서도 말했잖아. 그런 용어에 너무 의지하는 순간 망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상의가 지금 현재 4벌 있다고 했으니까 써볼게요. 상의가 4벌이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라고 이름 붙여줄게. 그 다음에 하의는 3벌이래요. 하의 또 써주고 얘는 A, B, C라고 써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역을 영진이라는 애가 선택을 하면 하의는 몇 개 중에 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역이랑 A랑 짝질 수 있고 기역이랑 B랑 입힐 수도 있고 기역이랑 C랑도 입힐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기역을 선택하면 A, B, C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역을 선택했을 때 하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또 니은을 선택했을 때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3가지. 디귿을 선택해도 3가지. 니을을 선택해도 3가지. 그죠? 그러니까 기역 또는 니은 또는 디귿 이렇게 쭉 쓰는 거야. 또는 디귿 또는 니을. 얘네들은 합의 법칙이죠. 각각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12가지가 있지. 자, 이것은 합의 법칙이야. 각각의 경우에 따지는 거니까. 됐죠? 그런데 우린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총 4가지죠. 그리고 잘 보세요. 하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야. 근데 기역, 상의와 기역을 선택했을 때와 그리고 하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죠. 상의와 하의는 따로 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곱하기예요. 동시에 하의를 또 입혀야 돼. 3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총 12가지다 이렇게 해서 고배법칙 개념으로 설명하고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됐습니까?
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상의를 입으면 반드시 하의도 동시에 입어야 돼. 맞죠? 그래서 네 개가 있고 그 기역, 니은, 디귿 이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네. 그래서 3이 되는 거고 다 30 이렇게 쓰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이어서 좀 더 풀어봅시다. 바로 옆 페이지죠. 1번입니다. 현상인에 반해서 야구팀을 구성하려고 한다. 5명이 투수에 3명이 포수에 지원했을 때 투수와 포수를 각각 1명씩 짝지어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자 아까 상의, 하의, 옷 입히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만 바꾸고 말만 바꿨을 뿐이야. 이게 상의, 이게 하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포수 5명이 있거든요. 짝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포수 5명에 대해서 그 각각 1명, 2명, 3명, 4명, 5명 있어요. 이 1명 1번에 대해서 포수가 A, B, C 있을 때 3명씩 짝질 수 있잖아. 얘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고 맞죠? 그래서 5명 각각에 대해서 3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1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정답이 되겠지. 아주 쉽죠? 안 그러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1번에서 A, B, C, 2번에서 또 A, B, C, 3번에서 또 A, B, C, 4번에서도 A, B, C, 5번에서도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 3가지, 이런 경우 3가지, 3가지 그리고 3가지, 3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 3, 15 이렇게 풀어야 돼. 다 더해갖고 불편하잖아. 알겠죠? 자, 그 개념을 알아두면 돼요. 아, 짝져서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1번이었고요. 다음 2번을 봅시다. 2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기차, 버스,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여객선과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도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자, 이 문제를 풀으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면 안 돼요.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도 간대. 최종 목적지는 제주도야. 여기를 거쳐 가래. 그럼 무슨 얘기야? 솔루션. 아, 서울에서 부산을 거치고 그리고 다시 제주도 가래. 연이어서 계속 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하나, 둘, 3가지가 있죠. 아, 요거 3가지가 있네. 그리고 다시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방법은 여객선과 비행기 2가지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기차, 버스, 비행기 이 각각에 대해서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에 대해서 곱의 법칙 쓴다는 거. 그 6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이었고요. 다음 3번 봅시다. 3번입니다. 자음, 기역, 니은, 디귿과 모음, 아, 에, 이, 오, 우가 있다. 자음 1개와 모음 1개를 짝지어 글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글자를 만들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야지. 자음 하나만 떠놓고 하나만 갖다 놓고 글자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솔루션. 자, 자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짝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각각에 짝질 수 있는 거 동시에잖아. 얘들은 동시에 만나야 돼. 그래서 곱하기야.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니까 총 15가지가 일어난다 할 수 있겠지. 엄청 쉽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곱의 법칙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